카피라는 건 결국 남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치. 의도를 관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씀이에요. 맞아.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데 호기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울 게 뭐가 있지. 그냥 어제랑 똑같은 시간. 좋은 말씀이죠. 네. 그런 생각. 나 이거 카피야. 좋은 되게 말씀. 괜찮은 아, 카피. 진짜. 네. 보니까 농심기획의 대표님, 농심기획 대표이사세요, 그죠? 네. 아, 그러면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럼 바로 네, 광고회사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신 거예요? 예. 바로 제일기획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네. 근데 여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읽고 나서 나 이거 정말 사람이 원래 책을 읽어야 감동을 하는데 이 책 껍데기에서 감동하는 일은 되게 드문데 껍데기가 감동스러워. 자,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감동받을 준비 되셨으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1.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장애라는 말이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목소리로 보내는 러브레터. KTF. 누구에게나 4분 30초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신라면. 오징어 없는 짬뽕이 짬뽕이니 오징어 짬뽕. 성공하셔도 되겠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해주세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정말 핫한 직업이었던 우리가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사회가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처음 생겼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때 시절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카피라이터를 시작하고 한참 일하던 때는 정말 그 광고인의 인기가 최고였었고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 한마디로 엄청 있어 보이잖아, 카피라이터. 자유로운 직업 같고 어. 또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뭔가 글을 쓰는 그래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카피라이터는 뭔가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딱 카피라이터로 들어가셔서 네. 어땠어요? 처음부터 카피가 빵빵 터지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28년 전입니다. 네, 저는 첫 네. 회의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첫 회의가 이제 패션 브랜드였어요. 네, 네. 제일 무지개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제작 회의였죠. 아. 제작 회의라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자기 아이디어나 네. 얘기할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서로 의논하는 시간인데 네. 저는 그 한 3시간 동안 저 스스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그래요? 선배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회의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회의에 끼어들 수가 없이 무슨 얘기를 던지면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아닌 것 같아. 그거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야 그걸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구체화시켜 그럼 그림은 이게 어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일 한 6개월 1년에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깨끗이 털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선배들이 농담하는 스타일 화장실 갈 때 슬리퍼를 끄는 각도까지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책에서 썼던 건 뭐냐면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안다는 것은 다 이 선배들이 멋지고 놀랍고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격차라는 거죠. 야, 김경현 선생님 피자 뱉더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걸 느껴야 자기가 그걸 메워갈 거 아닙니까? 따라가고 싶고 메꾸고 싶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게 부족하네. 나 격차. 몰랐는데 이걸 오케이. 알게 됐네. 그런 게 시작이 놀라움인 거죠. 그러면 이게 카피라이터 뭔가 크리에이터의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광고라는 게 사실 네. 예전에는 일부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크리에이터인 시대. 그렇죠, 맞아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뭐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 것이니까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요즘 세상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를 팔아야 되는 나의 브랜딩을 그럼요. 광고해야 되는 모두가 다 우리 그럼요. 마케터거든요. 그럼요, 그런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SNS 상에서 예, 디지털 마케팅 세상에서 1인 브랜드가 탄생하고 인디펜던트 워커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계산하고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기반으로 계산해서 나를 알리는 작업 마케터가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 책에서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아우 근데 이 책은 되게 짠하더라. 너무 고생해갖고 뭐냐면 이 얘기인데 사실 이게 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디테일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계산 안에도 이 디테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열한 디테일. 디테일이죠. 요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줄쳐놨어요. 네.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카피를 쓸 때 일이다. 사랑엔 돈이 든다. 피에선 조금 덜 든다가 키카피였는데 이왕이면 조금을 빼고 그냥 피에선 덜 든다로 가자. 오히려 피에선 돈이 안 든다로 가자. 이걸 놓고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했었다. 하지만 난 양보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는 한마디가 꼭 들어가야만 소비자의 공감대를 의미 있게 터치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농심의 오징어 짬뽕 광고 회의는 초반부터 산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 우주로 가고 있었다. 다른 짬뽕 신제품을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뭔가 희뜩한 아이디어에 기대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우주에서 외계인이 날아오는 아이디어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 나는 새롭게 알게 된 짬뽕의 경쟁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징어 짬뽕 패키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오징어 짬뽕이 왜 오징어 짬뽕인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 사랑받아 왔는가? 그 핵심이 오징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고창석 배우의 코믹한 연기까지 덧붙여 카피는 그렇게 태어났다. 오징어 없는 짬뽕이 짬뽕이니? 아니 이걸 보니까 되게 치열하고 정말 디테일.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떤 인터넷 쇼핑몰 카피를 쓸 그렇습니다. 때였나 봐요. 네. 보니까 사랑엔 돈이 든다. 인터파크에선 조금 덜 든다. 네. 이것과 사랑엔 돈이 든다. 인터파크에선 덜 든다. 네. 그 조금이 빠지니까 그냥 많이 다르죠. 맛이 확 떨어져. 많이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크리에이티브의 구조 안에서 카피 한 마디, 어떤 때는 느낌표 하나, 그래. 뭐 서체 하나, 아, 칼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가면 저 어때? 쫀쫀함, 저 디테일 어쩔 거야, 어쩔 그렇죠. 거야. 솔루션을 찾아나가요. 이 책 내내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카피가 나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뭐 네. 이거다라고는 없지만 없죠.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집중력이었어요. 집중력입니다. 예, 집중력.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중요해요, 집중력이. 중요하죠. 아, 저는 그 물리적으로 인간이 24시간 집중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네. 그런 척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척을 할 그 조직의 문화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느슨할 땐 좀 느슨해야 집중할 때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요. 컨디션 관리도 프로의 중요한 능력 아닙니까? 자기가 집중을 하느냐 아니냐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책에선 몰입이라고 몰입. 따로 할애를 했지만 네. 그건 자기가 느낍니다. 음,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내가 그때 회의실에 김 회장하고 둘이 있었나? 아닌가? 우리 팀이 다 있었나? 30분쯤 회의했나? 점심도 안 먹고 4시간이 흘렀나? 기억도 못합니다. 진짜 정말 몰입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진짜. 혹시 카피를 잘 쓰기 위한 자기만의 습관 같은 것 좀 있으세요? 뭔가 하시고 있는 거. 대단한 일도 아니고 하찮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좋은 광고인이 되기 위한 또는 카피라이터를 잘하기 위한 네. 필수적인 뭐랄까요 자질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달리기 같은 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달리기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의 자질을 있는 것 음. 같은데 그런 자질은 저는 호기심 같아요. 아, 호기심.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선생님도 그 광고인 자질이 훌륭하신 거죠. 유튜브가 뭐지? 스스로 궁금해야 되는 나 거. 완전 호기심 쩔어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아무거나 다 호기심 부려서 탈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데 호기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울 게 뭐가 있지? 그냥 어제랑 똑같은 시간. 좋은 말씀이네. 그런 그쵸. 생각. 나 이거 카피야. 되게 맞습니다. 괜찮은 카피야. 진짜. 시간이라는데 호기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무엇이지?
그러니까 걔는 저는 혼자 그 감독. 호기심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또 새로운 것에 대해 유튜브는 뭐지 이런 거 호기심이지만 카피라이터의 호기심은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좁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도 누군가에겐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피라는 건 결국 남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렇지. 의도를 관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씀이에요. 맞아.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여기에 대한 호기심도 중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선생님 말씀 듣다 생각이 난 건데 레이디 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수. 네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의 음. 다큐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근데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 레이디 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내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 소중한 걸 가방에 넣는 기분이야라고 표현해요. 오. 무슨 가방이냐? 나의 미래로 가져갈 가방.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그 오. 자막과 함께 보다가 다시 세워놓고 다시 한번 돌려서 봤어요. 그래서 만일 이 얘기를 뭐 레이디가 카피라이터입니까? 근데 뭐 너무 훌륭한 카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꺼내놓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건 이런 방식과 이런 맥락이 누군가를 또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많이 그런 걸 접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또 책을 또 영화를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순간들이 자기 마음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얘기 나와요. 뭐 살짝 왜 우리 왜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 잘 안 나오면 살짝 덮으려 그러잖아요. 야야 이번 하면 됐어. 응? 뭐 방법이 있냐? 그러면 더 이상 없다라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포기하면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어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낙관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뭐 있을 거야가 아니고 고통스럽게 밀고 가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반드시 밀고 있을 가는 거. 것이다.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아 그건 나를 너무 믿고. 비장하다 그 단어. 그쵸. 있을 그건 거야. 비장한데 있어야만 해. 막 이거. 말로 표현하면 비장한데 혼자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나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나와 우리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라는 걸 믿고 가면 유쾌하고 즐겁게 고통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광고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1 더하기 1은 2 같은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진 않더라도 더 나은 답이나 지금 꼭 필요한 답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죠. 비장하다. 아니 어쩌면 정답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꼭 필요한 답이 뭔지 더 나은 답은 뭔지 그걸 찾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잖아 라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나는 회의실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같이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또는 그 광고회사의 본부장이나 대표가 회의실에서 카피라이터의 아이디어를 시컷 들은 후 글쎄 잘 모르겠네. 얄밉다. 말을 자주 한다면 이렇게 당신에게 조언하고 싶다. 어서 도망쳐? 광고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사실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아티스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뭘 하게 되고 함께 뭔가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같이 모여서 의논하게 되고 한단 말씀이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듣기는 또 실컷 들어요. 실컷 그래 얘기하게 실컷 해놓고 듣고 나면 잘 모르겠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얘기들 해보지. 아니 얘기를 여태 했는데 여태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비겁한 일이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의 이 진전을 이 성취를 우리 동료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정말 많이 갖고요. 또 저한테도 그런 좋은 선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챕터의 마지막이 이 문제 시에 아마 인용일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완전 멋있어. 이거
아니 이건 한 줄 한 줄 다 카피네. 그냥 갖다가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급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거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도 한 인간이고 다만 이제 책임이 좀 더 많은 자리가 있을 뿐이죠. 네. 그에 합당한 존경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과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존중심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내가 회의 시간에 반성이 많이 되네. 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가방에 미래에 들고 갈 소중한 것들을 그럼요. 맨날 넣어줘야 되겠구나. 넣어주셔야죠. 아 레이디 가가 당장 뭐하지 오늘 가서. 저는 하루에 대해서 내가 되게 하루에 꽂혀 있어. 옛날에 하루경이라고 네, 저 강의도 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깨어 있는 시간부터 밤에 그 잠드는 시간까지 하루가 나한테 너무 충만하고 행복하고 네. 되게 바빠요.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네. 그 하루 안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 과거에 잘못됐던 일을 소급해서 해결도 하고요. 네. 어떤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시간을 내가 미래에 쓰라고 갖다 살짝 던져주기도 하고 이 눈으로 보는 하루 실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데 굳이 왜 5년은 뭐 할까 그러고 왜 자꾸 미래가 있지? 법문 같은데요. 고승의 법문 그래, 같은. 이거 본문 같았어. 이거 쓸만했나 이거? 지금 이 시간에 3세에 이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혹시 뭐 적으실래요? 적으실래요?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아유. 정말 그래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광고 카피 쓰시는 분을 꼭 한 번 뵙고 싶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네. 그런 책도 읽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네. 이상하게도. 그러다가 요번에 이 책으로 좋은 카피를 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들어도 안 들어도 똑같은 1, 2, 3 막 그냥 흉내내지 못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되고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기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것 아이고, 같아요. 맞아. 그 대표이사시면 엄청 바쁘시지 않으세요? 네. 한가하진 되게 않습니다. 바쁘죠.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근데 그 짬을 내셔서 좋은 책도 써주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또 모두가 다 카피라이터고 모두가 다 마케터고 맞습니다. 예. 적어도 나 하나 살릴 정도의 카피는 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때에 이렇게 자기를 다 소개해야 되는 마케터인 모두가 마케터인 이 시대에 이렇게 책 써주시니까 이거 보고 카피 좀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세상에 한 줄로 설명하는데 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이 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숙제 드리겠습니다. 댓글 숙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숙제 맞히시는 분들께는 딱 10권의 책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요즘 세상에 한 줄 카피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 줄의 카피로 만든다면 무엇일까요? 저 이제 김미경을 한 줄의 카피로 간단하게 만든다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는 브랜드를 한 줄 카피로 나를 딱 표현한다면 뭘까? 이걸 여러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정대학생 여러분은 숙제 조금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나 자신은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면 한 줄 카피가 있잖아요. 삼성생명은 한 줄 카피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더 여러분이라는 브랜드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꿈, 여러분의 목표 뭐가 됐건 여러분 꿈에 대한 카피를 한 줄을 적으시고요. 근데 그 카피를 하나만 적지 마시고 한 10개 적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채택되면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카피 연습은 말했다시피 진짜 많이 적어봐야 됩니다. 10개, 20개 좋아요. 한 A4 용지 한 장 쫙 나라는 사람의 꿈을 한 줄 카피로 하면 뭘까? 이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이상 하는 게 숙제입니다.